자, 최근 신택, TLB를 보유하지 못한 분들의 포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TLB 2028년도 컨센서스가 9만원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6만원에 터치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때 투자자분들이 다른 거 없냐? 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확실하게 소켓 반도체 테마는 신택, TLB고, 신택 TLB가 PCB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PCB 관련 테마주들의 탄력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찾아낸 종목이 후발주로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두 종목 다, 이보다 두 개도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서스 관련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0년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다 부합하지만 2026년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냈다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덕전자입니다. 다양한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드는 회사고, 좀 괜찮은 게,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비중이 인쇄기록 기판이 104%예요. 100%를 무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인 인쇄기록 기판, 그냥 쓸데기 없는 사업 안 한다. 이건 호재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산 설비도 저는 괜찮다고 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2,700억을 들여가지고, 생산 설비에 대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중장기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제조업이 생산 장비를 늘리거나 라인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을 거는 수주를 따놓고 하는 겁니다. 절대 갑자기 지어놓고 고객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특히 외국 쪽의 매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지역별 매출 실적 보시면은 한국이 그래도 꽤 많이 제일 높지만은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기타 소재, 즉 전 세계적으로 협력사들,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또 의존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4년도까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4년도까지. 그래서 좀 부진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영업이익률이 특히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게 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더해지면서 오늘 탄력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PS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예요. 여러분들 PER 자체를 좀 낮추어서 잡는다면은, 적정 주가 자체가 60일로 치더라도 22,000원 고가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오버행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요. 내년에,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나쁘지 않게 좀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뭐, 좀 더해서 2배죠. 네, 2배 가까이 좀 올라가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컨센서스가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한다 그러면은 33,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2026년도가 내년이잖아요.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치면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올해 1분기 죄송합니다. 1분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34,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비중을 늘리면서 국민연금의 연금공단의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8%에서 무려 12%까지. 보통 이렇게 대형주가 아닌 이상은 국민연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사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기준으로 뭐 7개월 정도가 되지만은 충분히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뭐 나중에 코리아 서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역시나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중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특히 코리아 서킷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계열사들이 있죠. 네, 뭐 자회사들도 다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매출의 비중 자체는 PCB가 역시나 가장 많이 높고요. 60%대. 그리고 뭐 FPGA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잘 팔리면은 삼성전자 기판에 들어가는 게 코리아 서킷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네틱스, 인더플렉스, 테라닉스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뭐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종소객사도 다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그널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조금 아쉬웠던 게 작년에 공장 가동률이 엄청 낮았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은 70% 가까이 코리아 서킷은 좀 끌어올렸다. 그래서 보시는 건 너무 낮죠. 네, 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있던 좀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올해 강력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되고, 코리아 서킷도 소켄 관련된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테마를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똑같이 반도체 종목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하락하다가 올해 슈퍼사이클 맞이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했고, 네, 매출액 아직 좀 남았습니다. 대신에 10%대 성장률, 16%대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컨센서스가 올해 대비해가지고 2배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정 주가로는 네, 딱 적정 주가입니다. 네, 적정 주가고 내년에 좀 이제 내후년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목표가 자체가 뭐 26,000원에서 3만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주가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네, 상회를 하고 있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올해까지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 결과를 보고 여기 맞춰서 새롭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켄 관련 테마를 멀티플을 녹일 수가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뭐 TLB라든가 소켄 심택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를 동안에 얘 같은 경우는 그 반사액을 10% 정도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소켄 관련 테마로 엮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계속 보여드렸지만은 심택이라든가 네, TLB 어마무시하게 날아올랐죠. 주가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많이 오는 반도체 주식들이고, 제가 끝까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덕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3,000원까지 컨센서스가 열려 있어요. 네,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죠. 네, 차트가 이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 타이밍은 약간 벗어났습니다. 우리 매수 타이밍은 보통 이제 변곡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2만원 아래 구간대가 보통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히겠죠. 강한 변곡점인 구간대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2만 아래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거의 뭐 3만원 구간대 많이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 여전히 주봉 월봉상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가벼워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 매수 물량이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충분한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차트가 뚫어놨기 때문에 이걸 뚫은 상태에서 위로 주가가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정보주 구간대가 한번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32,000원 구간대, 32,000원, 33,000원 보겠습니다. 33,000원 정도 목표가까지 잡고 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물론 10%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34,000원 잡았을 때 큰 거래량 없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없는 우상향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21선과 51선을 약간 만나러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27,500 구간대까지는 하방이 또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크게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아래 다음 대가 25,000원 하회해요. 그냥 하방이 20% 열려 있습니다. 20%가. 상방은 10%인데 하방은 20%다. 약간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비중보다는 2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27,500원 구간대에서 추매를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20에서 만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덕전자를 매매를 한다면은 저는 27,500원 구간대 조정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코리아 서킷이죠.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우선 좀 말고.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때 이제 PCB 관련된 테마가였고, 수행으로 였거든데, 그 위에 저는 주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닥에 매물대가 안 빠졌어. 신기하죠? 매물대가 안 빠졌습니다. 물론 최저 매물대는 빠질 수가 있죠. 일자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유통비율이 많은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매물대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량이 원래 엄청나게 큰 물량이고 소화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약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보시면 엄청나게 두껍죠,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물량이 지금 언제부터 물린 거? 2024년도 전부터 물린 겁니다. 2년 된 거, 2년. 2년 된 물량을 큰 음봉 없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넘었어요. 26,000 위로 넘어봤어. 컨센서스가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또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주가를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식은
돌파하고 사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사도 되고,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소캠에 대한 멀티플을 먹인 거죠. 예, 먹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대응해야 된다. 지금 이 주식 지금 컨센서스 치면 16,000원짜리거든요. 근데 18,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요 박스권에도 좀 행보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땡큐지만은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땡큐다. 저는 16,0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만원 돌파할 때 공략, 아니면은 16,000원 떨어질 때 공략.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는 그냥 5% 정도 그냥 비중이죠. 한 1에서 5% 정도 넣어두시고 위든 아래든 좀 움직일 때 추매를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타기를 하시는 물타기를 하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주식을 과연 소캠으로 그 다음 템을 엮을 수 있을지, 심택이나 여러분들 TLB가 지금 소캠을 납품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주식도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멘텀으로. 근데 그 밸류를 코리아 서킷까지 올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2만 올라가면 불타기, 16,000 떨어지면은 물타기 해가지고 전체 비중이 이제 아까 제가 5% 말씀드렸는데 전체 비중은 한 5%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1, 2% 사시고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나중에 3, 4%더 사시면은 충분히 비중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는 확실히 대덕전자긴 하지만은 안정적이죠.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근데 파급력이 좀 있으려 그러면은 코리아 서킷가 후발주로 한번 가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